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겪었던 구미호들. 첫 번째, 재래시장에 온 구미호. 아주 어릴 때, 90년도 일이야. 밤 10시가 넘었는데 건어물 파는 할머니 내가게에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손님이 온 거야. 그런데 가게 문턱을 넘지 않고 자꾸 밖에서만 기웃거리길래 내가 다가가서 아줌마 뭐 사러 왔어요? 할머니 불러드려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날 보더라고. 그러더니 대신 북어포 한 마리만 사달라며 10,000원을 주는 거야. 이상하지만 어릴 적에 워낙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많이 했던 타입이라 10,000원을 들고 가게에 들어갔어. 할머니한테 북어포를 한 마리 달라고 했지.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면서 짜증스럽게 누가 이 밤에 북어포를 찾아 하고 북어포를 봉지에 담아줬어. 난 그걸 받아들고 여자한테 건네주면서 할머니가 밤에 TV를 봐서 밖에 잘 안 나온다며 다음에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르라고 했어. 여자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조용히 골목으로 사라졌어. 이게 내 마지막 기억이야.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다녀오니까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야. 무슨 일인지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보니까 그놈을 할머니네 금고통에서 10,000원짜리 칸에 나뭇잎이 나왔대. 이상하다고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그놈을 할머니네는 장난칠 손자 손녀도 없거든. 근데 나뭇잎이 돈통에 있으니 이상한 일이지. 지켜보던 동네 무속인 할머니가 내 뒷덜미를 잡아채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너 어제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심부름하고 동네에서 놀았다고 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거 말고 너 어제 누구 만났잖아. 라고 하길래 그제 하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떠올라서 어떤 여자 심부름으로 북어포를 사줬어요 하니까 무속인 할머니가 날 질질 끌고 가더니 대나무 이파리로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내 몸에 팥도 뿌렸어. 알고 봤더니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구미호였어.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이 동네에 갑자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산이 밀리고 그 어지러운 상황에 새끼를 잃은 것 같다고 권오물집 할머니의 가게 문턱에 무속인 할머니가 준 부적이 붙어 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인 것 같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지. 그 이후 생각해보니 나 어릴 적에 우리 초등학교 뒷산에 여우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다들 뒷산을 가기 싫어했어. 여우가 아이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어서 미아로 만든다고 했거든. 실제로 산에 갔다가 길 잃고 행방불명된 친구들도 있었고 밭을 쏘며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다니기도 했어. 현재는 있던 산도 밀어버리고 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난 아쉽고 미안해서 아직 거길 가보진 않았어. 그 구미호는 아직도 북어포를 사러 시장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둔갑.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합천 가야산 쪽에 사셨답니다. 당시 8살쯤 되었고 하루는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무슨 소리인가 잘 들어보니 사람이 상을 당했을 적에 하는 상여 소리였습니다. 잠도 안 오니까 구경하려는데 현재 고인이신 할아버님이 아버지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지금 여우떼들이 모여 사람 흉내 내기 좋은 시간이니까 지금 나가면 홀려서 잡아먹힌다고 하셨죠. 할아버님은 밖에 대고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우인지 뭔지 정체불명의 것들은 여전히 상여 소리를 내며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지요. 그때 할아버님의 형님도 같이 사라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여우들은 겁을 먹고 목소리를 감췄어요. 점점 사라진 거죠. 그때 이 마을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건 저희 부친이나 조부 말고도 여럿이 있었는데 모두 오래된 여우떼들이 사람을 흉내냈던 거라고 했답니다. 신기한 것은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니 또 저희 누나의 친구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적에 어떤 마을의 어른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모두 잠깐 낮잠을 잤는데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머리부터 그리고 피부 전체가 새하얀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졸도할 뻔했는데 옆에 계신 그 어른분도 목격했는지 소곤거리면서 그랬답니다. 저건 둔갑 여우인데 절대 눈을 깜빡 말고 기선을 제압하며 쳐다봐야 한다고요. 그럼 저건 꼼짝 못한다 하셨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연장을 들고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도끼를 들고 옆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이 누나 친구의 할아버님이 눈을 계속 떠 있으니 눈가가 간지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깜빡거렸대요. 그 순간 휙 바람같이 둔갑 여우 비슷한 것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늦은 밤 마주친 구미호. 외할아버지가 경험하셨던 일 중 하나는 젊었을 적 읍내에서 고하게 취하시고 늦은 밤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앞에 걸어가는 여자가 보이더랍니다.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으니 이상하여 불렀더니 그 여자가 고개만 돌리고 싱긋 웃더니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비틀비틀 따라간데 아무리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한기가 들어서 주변을 살폈더니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른 저수지 아니었대요.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돌아 집까지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깨달으신 거죠. 여우한테 홀린 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바르게 지내는 제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가 늘 생각난다. 내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다. 그 선생님은 50대 후반쯤의 할머니였고 담당 과목은 도덕이었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이야기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고 수업 중에 딴청을 피우는 놈들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혼내시는 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다. 그날은 초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천둥번개가 치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의례 수업하러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선생님들은 이 요구를 무시하면 남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1도 안 할 거라는 걸 알기에 또는 자기들도 지루했었는지 무서운 이야기나 지인들이 겪었다고 말하는 무서운 썰들을 풀어놓으셨다. 점심시간 다음 5교시의 도덕 수업이었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모두는 허튼 소리하면 이 한 시간이 피곤해질 걸 알기에 조용히 침묵을 유지할 때 꼭 눈치 없는 놈 하나가 큰 목소리로 선생님, 비도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였다. 교탁 바로 앞자리였던 나는 이제 혼나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선생님은 조용히 우리들을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을까 우리 모두는 크게 내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선생님 네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설날이 지나고 따로 제사를 하나 지냈다고 한다. 근데 이 제사가 조금 특이한 게 고무신과 운동화 그리고 군화 등 각종 신발을 음식들과 함께 상에 펼쳐놓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혼자서만 다락방에서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사를 지낼 때 몰래 올라가다가 크게 혼이 난 후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 때 다락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대입 수험을 끝내고 가족들과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은 머리도 커져서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참아온 궁금증 때문이었는지 아버지한테 그 이상한 제사를 왜 하시느냐고 여쭈어봤고 아버지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얘기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징집되어 휴전대까지 군에 복무하셨다고 했다.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인청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시다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선생님의 아버지가 속한 부대가 거진 와해되다시피 했고 선생님 아버지 포함 11명의 부대원들만이 산길을 타고 남으로 걸어 내려오실 때였다고 한다. 워낙 급작스럽게 공격받고 부대가 와해되면서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먹을 게 정말 부족했다고 하셨다.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 명씩 쓰러졌었는데 그렇게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죽은 병사의 군화를 벗겨내요. 군화 윗부분의 말랑한 가죽 부분을 잘라내고
물에 삶아 먹으면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그렇게 국군을 만날 때까지 말이다. 결국 국군을 만났을 때는 고작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하셨다. 그렇게 무사히 전역하시고 결혼도 하고 선생님도 출산하시고 평범하게 살고 계실 때 어느 날부터인가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하셨다. 가지 후퇴할 때 죽어나간 7명의 부하들이 차례차례 꿈속에서 나타나 맨발로 울면서 말이다. 선생님 아버지는 부하들이 죽고 자기가 살았다는 죄책감에 울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우리 집에 가서 따스한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니 부하들이 한결같이 저는 죽어 저승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발이 없어 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며 엉엉 울다. 꿈에 계속 계시니 이에 마음이 불편해서 부대원들이 신발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설 다음날 신발과 함께 제사를 지내셨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그 제사를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임종 직전 병원에 모인 가족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부하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봤다며 제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더니 다음날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하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